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이제 원서도 다 쓰셨고, 없어졌나요? 예. 오늘 며칠, 70며칠 남으셨죠? 우리 고생 많이 하셨어요. 첫날에 다 마감돼서요. 네, 저 아시는 분은 제주도 원서 접수했어요. 네? 10월 31일 날. 네, 그래서 가라 하니까 충청도 가라 하니까 충청도 왜 가냐 해서 휴가를 아예 거기 내서 제주도를 가시더라고. 네, 왕복 비행기값 6만 원. 미리 예약을 하니까. 그래서 관광도 하고 시험도 치고. 자, 이제 원서 접수했으니까 이제 합격만 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여러분이 우선 투자 이론에 여러분이 저번 주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정통적 분석 기법, 그리고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어림세법과 비율 분석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296페이지에 116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어림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데, 자, 항상 여러분이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게 있죠. 그것이 영업의 현금 흐름인데, 자, 총, 순, 전, 후, 요거는 꼭 우리 암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순 영업소득을 줄여서 순소득, 순영업소득을 줄여서 우리가 순소득 순수인데, 자, 여기는 뭐죠? 총투자한 금액. 자,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총투자한 금액을 뭐 가지고? 순영업소득 가지고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고, 2번 세전현금 수지는 총이 아니죠. 자, 왜냐면 순영업소득에서 세전현금 수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대출금에 대한 부채를 갚으니까, 총투자한 금액에서 부채를 갚으니까 여기는 뭐다? 지분, 부채를 상환하기 때문에 총투자액이 아니라 지분투자액이다. 순영업소득에서 세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대출금 부채를 상환하니까 지분투자액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2번 틀렸죠? 총투자액이 아니라 뭐다? 지분투자액. 자, 역수. 자, 역수는, 자, 우리가 소득승수의 역수는 종합환원율 또는 종합자본환원율이라고 하죠. 종합환원율이라고 해요. 또는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시험 문제 뒤로 나오면 좀 어려워요. 많이 틀리거든요. 자본환원율, 종합환원율, 종합자본환원율 또는 자본환원율이라고 합니다. 자, 시험 문제 뒤로 나오면 좀 어렵다는 거 좀 주의해 두시고. 역수관계 3번 맞는 지문. 자, 순소득 승수가 10이다. 자, 여러분 여기 10이라는 건 뭐죠? 10이라는 것은 총 투자한 금액을 순영업소득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10년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소득 승수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도 해요. 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고, 5번 조소득 승수가 5다. 자, 총이 조죠. 자, 이것도 투자한 금액, 투자한 금액을 총소득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말하죠. 근데 여기 얼마다? 5다. 5고 총소득이 2천만 원이면
총 투자한 금액, 부동산 가격은 2천만 원에 5를 곱하니까 얼마? 1억 원이 된다는 그 내용이 5번 설명. 자, 이렇게 간단한 유형의 문제지만은 이런 것 내도 잘 틀립니다. 그래서 총 지분 요걸 좀 주의를 많이 해두시고, 자 118번 문제로 갑니다. 자, 승수법과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총 소득 승수는 총 투자한 금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값,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세전현금 흐름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세전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 지분이 포인트인데 맞는 지문. 3번 순소득 승수는 지분이 아니라 뭐다? 수는 지분이 아니라 뭐? 총투자한 금액. 그래서 틀린 지문 3번 정답. 4번 세후 현금 흐름이죠. 요거 세후 현금 수지 승수인데, 세후 현금 수지는 뭘로 간다? 분모로 가고, 분자는 뭐죠? 지분이죠. 이 지분 투자액을 세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지분 수익률,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수식으로. 세전, 순영업소득이 아닙니다.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세전 현금 수지라는 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19번 재무 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총 투자 수익률, 우리 지렛대국가 때 배웠죠? 뭐다? 순 영업소득을 총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 요거 총 투자 수익률을 다른 말로 종합 수익률이라고 하죠. 1번 맞고요. 2번 지분 수익률은 세전 현금 흐름을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 요거 맞는 점인데 1, 2번은 시험에 많이 나와 이렇게 수식으로. 3번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 움직일 수 있는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 맞는 지문이고, 순소득 승수는 총 투자한 금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정답은 5번이 정답. 5번은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용어. 자,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용어가 바로 뭐죠? 부채 감당력. 올해 출제가 되는 용어입니다. 자,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요게 1보다 크면, 시험 문제는 요 두 가지를 출제하잖아요. 1보다 크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갚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 즉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 1보다 커야 됩니다. 1보다 작으면 하니까 틀린 지문. 5번 정답. 요 두 가지, 요걸 또 우리 지문상에 많이 출제한다는 거. 자, 121번 문제로 갑니다. 자, 틀린 건데, 회수기간법에서 회수기간이 긴 투자는 수도, 회수기간이 길면은 미리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1번 맞는 지문. 2번 회계적 이익률이 기업이 목표로 하는 이익률보다 큰 투자를 채택하죠. 맞는 지문. 3번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지렛대 효과는 높아지죠. 커진다. 그래서 대부 비율, 매년 또 출제되는 용어. 대부 비율을 담보 인정 비율, 뭐 대출 비율, 뭐 저당 비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LTV, 약어는 꼭 이렇게 같이 적어주죠. 올해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하여튼 매년 출제된 용어잖아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뭐가 대출금, 뭐 융자액이죠.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대부 비율이 높다. 자, 대부 비율이 높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이전보다 많아져요. 이전보다 많아지면은 투자의 지렛대 효과는 뭐한다? 커진다.
요게 3번 설명. 4번 순소득승수법은 여기 이제 나오죠. 자, 여러분이 총투자한 금액이 뭐죠? 총투자한 금액은 부동산 가격인데 이것은 순소득승수에 뭐를 곱한다? 순영업소득을 곱해주죠. 이걸 곱해줘서 부동산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이게 순소득승수법이에요. 순소득승수법은 지금 어림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정답. 고려한 방법 하니까 틀린 집. 5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1보다 작으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감당하기에도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했다는 위험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5번 설명. 자, 12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죠. 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보다 작은 부동산은 투자를 기각하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투자 가치 주관적 가치인데 객관적 가치인 시장 가치보다 작으면 투자 기각합니다. 자, 3번 부채 감당률이 1에 가까울수록 차입자와 대출자는 모두 위험한 입장에 처하게 되므로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클 것을 요구하죠. 1에 가까이 가면요, 이 두 개가 비슷하니까 안 좋다는 얘기예요. 차입자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크고 금융기관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이 높아지니까 둘 다 안 좋다 이 말입니다. 1에 가까이 가면은. 자, 4번 투자의 회수 기간이 목표로 하는 기업의 회수 기간보다 짧을수록 유리하다. 짧을수록이 포인트입니다. 맞는 질문. 5번 어린 세법과 단순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 방법. 올해 지문상에 좀 주의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123번, 124번, 125번 뭐 다 비슷한 문제인데 하나 우리 풀어봅니다. 125번 문제로 한번 가볼 텐데 뭐 비슷한데 여러분 지금 문제가 이렇게 박스가 주어졌거든요. 세 문제가 박스 주어졌는데 보기를 보면요, 계산을요 5개 다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답은 여러분이 끝에 있어. 1, 2번에 답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계산 5개 다 해야 된다. 그럴 때 5번부터 먼저 풀어야 돼. 5번 풀고 답이 나오면은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작년 시험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작년 시험에 여기서 마지막 여기서 풀었어요. 여기. 그래서 5개 나오면은 답은 5번. 시간 없으면 5번 찍고 넘어가라 하는데 작년에 5번이 답이었어. 그러니까 항상 이건 요령입니다. 이 문제 풀 때 시간 없으면 넘어가야 돼요. 네? 자, 시간 있으면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령을 알고 이제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125번 문제로 갑니다. A 부동산에 1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 흐름으로 오른 것을 찾는 건데, 자, 부채 비율, 요것도 출제 많이 된 용어잖아요. 부채 비율. 여러분, 총 투자한 금액 중에서 남이도 타인자고 부채를 얼마 조달하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달라지겠지. 자기자고. 그래서 분모 분자 바꿔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좀 주의해 두시고. 자, 여러분이 얼마? 대출 얼마? 5억. 자기자본 얼마?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에 퍼센트 있고 하면 퍼센트 가죠? 2분의 1이니까 얼마? 50%이지. 1번 틀린 질문. 2번 순소득 승수인데
자, 거기 봤더니 순영업소득은 얼마? 1억 5천만 원. 얘기거든요. 총 투자한 금액이 부동산 가격, 총 투자한 금액 부동산 가격 15억 원인데 문제는 여기 얼마? 순영업소득이 얼마? 1억 5천만 원. 그럼 15억 원을 1억 5천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린다? 10년 소요된다. 10이 나와야죠. 여기 2번은 15가 아니라 10. 틀린 지문. 자, 3번에 지분 수익률. 자, 여러분 시험 문제도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고 하여튼 수식도 많이 나오는 지분 투자에 따르는 수익률은 항상 앞에가 뭐다? 세전. 앞에는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뭐다? 세전. 세전. 현금 흐름. 세전 현금 수지를 뭘로?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건데 자기 자본 얼마? 자기 자본은 10억 원. 세전 현금 수지는 얼마? 순영업소득 1억 5천에서 저당 지불액, 원리금 상환액이죠. 그래서 얼마? 1억 5천만 원에서 저당 지불액, 원리금 상환액 얼마를 빼야 된다? 8천만 원을 빼주면 얼마? 7천만 원이죠. 곱하기 100하지가 몇 프로? 7%. 7%. 3번 틀린 질문. 4번 부채 감당 비율은 얼마? 순영업소득이 1억 5천만 원. 자, 여러분 요게 1억 5천만 원이고 부채 서비스액인 저당 지불액은 얼마? 8천만 원. 1억 6천 해야 2가 나오죠. 2면 100을 곱하면 200%인데 지금 1억 5천이니까 얼마? 187.5%. 네? 그래서 4번도 틀린 질문. 100을 곱하면 퍼센트로 가는 겁니다. 자, 5번 총 투자 수익률은 얼마? 여러분 지분 수익률과 총 투자 수익률은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는 수식이거든요. 총 투자 수익률 또는 총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얼마? 총 투자한 금액 얼마죠? 15억 원에 대해서 순 영업소득 얼마? 1억 5천만 원이 차지하죠. 얼마죠?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얼마? 10%. 그래서 5번 정답. 이렇게 5개 다 계산하는 문제는요. 뭐부터 푼다? 5번 지문부터 먼저 풀면 답이 나오면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유형은 답은 5번, 4번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5번 풀고 답이 아니다 하면 4번이 정답이야. 자, 올해 시험도 주의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 비율을 갑니다. 126번 문제. 자, 대부 비율인데 부동산 가격은 얼마? 부동산 가격은 거기 매매 가격이 얼마? 2억 5천만 원 곱하기 100을 해줘야 퍼센트를 가는 거죠. 그럼 뭐를 알아야 돼? 대출금을 알아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 보기니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여러분 C, PM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일 때 매월 원리금 상환액 얼마 나왔죠? 매월 원리금 상환액 35만 8,200원. 자, 35만 8,200원이 나왔어요. 요것은 뭐에 대해서? 대출금 좀 구하고자 하는 요걸 구하는 거잖아요. 대출금에 뭐를 곱해준 것 같다? 월 저당 상수. 월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자, 문제 보기에 월 저당 상수는 얼마? 0.007164. 이게 0.007164.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눠줘요? 대출금 구하기위해서 양변을 0.00716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대출금은 얼마 나온다? 대출금 나눠주면 35만
200원을 뭘로 나눠준다? 0.007164로 나눠주면 돼요. 자, 나눠줬더니 얼마 나온다? 2,500인가? 5,000인가? 가서 5,000이네. 5,000만 원 나오겠다. 자, 5,000만 원 나오면은 이것을 어디? 여기 대입시켜주죠. 그러면은 분모 분자를 5,000만 원으로 나눠주면은 5분의 1이에요. 5분의 1에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5분의 1에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20%. 자, 대부 비율, 요 수식은 요 자체는요, 매년 출제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올해 중요합니다. 자, 127번은 부채 감당률 구하는 거죠. 자, 순영업소득 얼마죠? 1억 원. 자, 여러분, 저기 수식은 저쪽에 있어요. 순영업소득 얼마? 1억 원을 뭘로 나눠줘야 돼? 부채 서비스액인 원리금 상환액으로 나눠주는데 문제 상환 방법은 뭐죠? 원금 만기 일시상환. 원금 만기 일시상환은요, 대출금은 만기 전에 갚고 그 매 기가 뭐만 갚는다? 이자. 그 분모는 이자예요. 그래서 대출금 얼마? 총 투자한 금액 10억에서 지분 투자액 얼마를 뺀다? 2억. 자, 10억 원 총 투자한 금액에서 지분 투자한 금액 2억을 뺀 요게 바로 뭐다? 대출금이야. 이자를 구해야 되니까 대출금액 뭐를 곱하면 돼? 연 이자율 몇 프로? 10%. 요걸 곱해야 돼. 예, 10% 곱해주면 요 전체가 무슨 값? 요 전체가 분모는 이자다. 왜?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니까. 이자. 그럼 얼마죠? 8천만 원이죠. 그럼 분모 분자를 2천만 원 나눠주니까 얼마? 4분의 얼마? 5. 4분의 5. 1.25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4번 정답. 자, 129번 문제로 갑니다. 자, 박찬호는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다. 자, 현재 박찬호가 보유한 가용자금은 3억 원이에요. 돈 3억 원 있어요. 근데 대부비율은 구입 금액의 얼마? 40%다. 부동산 가격이 40%, 이게 대부비율인데 박찬호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최고 가격은 얼마냐 묻는 질문이에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요거예요. 이 문제 구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요거.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이 얼마다? 요걸 여러분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 자, 대부 비율, 즉 문제에서 몇 프로? 40%. 0.4. 0.4. 그럼 지분 비율은 얼마? 지분 비율은 주택 가격에 대해서 자기 자본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0. 넘어가니까 얼마? 6. 자, 내 금액 얼마? 지금 가용자금 3억 원. 3억 원. 그래서 그럼 주택 가격은 얼마? 0.6분의 얼마? 3억 원. 분모 분자에 소수점을 없애주기 위해서 10을 곱해주니까 30억 원을 뭘로 나눠준다? 6으로 나눠줬더니 얼마다? 5억 원. 그래서 정답 5,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1번 문제로 갑니다. 비율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우리가 옳은 것은 대부 비율이 낮을수록 하면 안 돼요. 대부 비율이 뭐 높을수록, 즉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아지면요 돈 못 갚는다. 채무
불이행 시에 원금 회수하기가 곤란하다. 낮을수록 하면 안 되고 뭐? 높을수록. 1번 틀린 지문. 2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 요거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의미. 2번 정답. 2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좀 주의해 두시고 3번 채무 불이행률에서 여러분 채무 불이행률은 뭐죠?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로소 손익 분기 현금 수지 비율 또는 손익 분기율이라고 하는데 이때 유효 총 소득이 분모는 돈이 들어오는 거고 분자는 돈이 나가는 거죠.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에 더해준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보는 지표가 요거죠. 요게 3번 설명. 요게 크면 어떻게 돼? 채무 불이행률이 높다는 것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 더해준 금액이 많아져요. 많아지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다. 그래서 맨 끝에 낮아진다가 아니라 뭐다? 높아진다. 틀린 질문. 4번 총자산 회전율은 요거에 대한 역수죠. 자, 요 역수. 역수가 총 자산 회전율로서 뭐다? 투자된 총자산. 여러분 총자산은 뭐죠? 총투자한 금액인데 총자산, 총투자한 금액인 부동산 가격에서 뭐가 차지한다? 총소득.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총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4번 설명인데 분모 분자가 바뀌었어. 분모 분자가 바뀌었어요. 자, 5번 영업경비 비율을 묻는 거죠. 영업경비 비율은 총소득. 자, 여러분 이때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일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일 수도 있는데 총소득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또 분모 분자가 바뀌었어.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 자, 132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건 채무 불이행률은 요거죠.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인데 채무 불이행률을 뭐라고 한다?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한다. 맞는 질문. 2번 대부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뭐죠? 대출금. 여러분 대출금이 뭐다? 대출금이 융자액이잖아요. 요걸 다른 말로 뭐 저당 비율, 대출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융자 비율이라고 해요. 2번 맞는 질문. 3번 부채 비율은 분모가 뭐다? 지분. 거기 부채에 대한 하면 안 돼.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 요게 틀렸어. 쉼표 앞이 틀렸어. 뒤에는 맞아요. 대부비율 50%는 얼마? 대부비율 50%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10억일 때 50%면 대출금이 얼마? 5억이다. 그러면 대출금이 5억이면 10억에서 5억 뺀 내 돈도 얼마? 5억. 5분의 5니까 1이죠. 1을 100을 곱해주니까 100%. 그래서 대부 비율이 50%이면 부채 비율은 몇 프로? 100%가 돼. 쉼표 뒤에는 맞았는데 앞에가 틀렸어. 뭐에 대한?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 3번 정답. 4번 총자산 회전율은 요거죠.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자,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 또는 유효 총소득 두 개 중에 하나가 사용될 수 있다. 자, 비율 분석법의 한계로는 요소들의, 여러분 요거죠. 요소, 이런 요소들에 대한 요게 추계가 잘못되면 이 전체가 왜곡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게 5번 사유.
자, 융자 비율은 대부 비율입니다. 대부 비율이 20%다. 그럼 대부 비율이 10%는 얼마? 부동산 가격 10억일 때는 얼마다? 20%면 10억일 때는 얼마? 2억. 그래 20%지. 그러면 내 돈이 얼마? 대출금이 얼마? 2억. 그러면 10억에 2억을 뺀 내 돈은 얼마? 8억. 4분의 1이죠. 4분의 1 곱하기 100 하니까 몇 프로? 25%. 이런 건 뭐 거저 주는 문제지. 자, 135번 문제로 갑니다. 대출기관에서 부동산의 담보평가 시에 자산가치와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최대 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우리가 구한다. 자, 여러분 130 우리가 5번 문제는 뭐를? 자산, 가치 기준이다. 요거는 뭘로? LT. 부동산이요. 부동산 가격이, 분모인 부동산 가격이 자산 가치야. 예? 자산 가치 얼마 나왔어요? 문제에서 20억 원. 대부 비율 몇 프로? 40%. 이게 20억이야. 20억 원인데 대출금 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0.4. 그래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20억에 0.4를 곱해주니까 얼마? 8억 원. 우선 8억 원이 나왔어. 하나. 이번은 뭐를 기준? 현금 수입 지출. 현금 수입 지출 기준에서 문제에서 나온 거 뭐가 있어? 그 박스 안에. 수입 지출 기준 부채 감당률이 나와 있지. 자, 돈 들어온 거 뭐죠? 현금 수입은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이 현금 수입이야. 돈 들어온 거 얼마? 문제에서 순영업소득 1억 2천만 원. 여기 1억 2천만 원. 밑에는 뭐죠? 밑에는 저기 뭐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은 뭐?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금의 연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지. 대출금의 연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돼요. 자, 요 부채 감당률은 1.5. 요건 1.5고 저당 상수는 0.1. 분모 분제 10을 곱해주니까 얼마? 12억 원. 여기는 1. 그러면 대출금은 얼마? 대출금은 1.5분의 12억 원. 분모 분제에 얼마? 10을 곱해주니까 15, 120억 원. 120을 15로 나누니까 얼마? 8이죠? 8억 원. 둘 다 8억, 8억. 8억, 8억. 2번 정답. 자, 136번 문제로 갑니다. 자, 주택금융과 관련된 다음 상황에서 옳은 걸 묻는데 기억봅니다. A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 매입을 위해서 담보 인정 비율 50%를 적용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얼마 받는다? 2억. 자, 주택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얼마 받겠다? 2억을 받겠다. 몇 프로 적용? 50%를 적용한다. 자, 그러면 주택 가격은 얼마? 주택 가격은 0.5분의 얼마? 2억 원에서 얼마 나온다? 4억 원이 되겠죠. 자, 우선 기억은 4억 원. 니은 자, 담보 인정 비율은 적용되지 않으나 총부채 상환 비율이 40%인 지역에서 연소득 4천만 원인 비가 매월의 동그라미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액이 얼마? 100만 원이다. 자, DTI. DTI에서 연간 소득 얼마? 4천만 원.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매월 동그라미 쳤죠? 얼마? 100만 원.
매월 100만 원이잖아요. 네? 100만 원에 뭐를? 연이니까. 연간 가니까 몇 개월? 12개월 곱해주 1200만 원. 4천만 원에 1200 얼마? 4천에 1000 하면요. 25%예요. 이거 몇 프로?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30%. 요거는 40%보다 작기 때문에 대출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정답. 지금 우리나라가 뭐 규제했죠? LTV 40%. 지금 서울 수도권 DTI, LTV 40%. DTI도 몇 프로? 40%. 그러니까 이번 40% 적용하면요. 소득 기준 40% 적용하는데 이런 국세청 신고 그때 보면 나오거든요. 과세소득 나오는데 야, 그러면 여러분 대출 받아서 주택을 살려면요. 중상층은 못 사요. 네? 지금 서울 수도권 분양하는 아파트 못 사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웃기는 거지. 자, 여러분 오늘 수업 끝나서 집에 돌아가셔서 좀 댓글 좀 답시다. 어떤 댓글? 수수료 인하하지 마라. 중개 보수. 야, 우리나라 얼마야 해봐야 0.9%인데. 아니 10억이면 얼마? 얼마 받아야 돼? 10억이면. 10억이면 얼마? 0.9%면 얼마예요? 예? 10억에 0.9% 얼마? 9천만 원이에요? 아, 계산이 안 되나? 900 아닌가? 예? 양타 치면 얼마? 1800이지. 그 10억이면. 근데 10억에 어떤 분이 1600 받았다고 너무 많이 받아요. 임대는 얼마인데? 서울에? 기본 700이야. 500에서. 아니 그렇게 받아야 임대를 하고 여러분 생활비 나오는 거지. 그거 적이 아니야. 여러분 인도는 6%예요. 인도 6%. 베트남 10%. 비싸요. 예? 예? 우리나라 진짜 싼 거야. 이게 근데 그걸 비싸다고 하여튼 웃긴 거야. 그런 사람은 절대 욕해야 돼. 댓글 진짜 OECD 기준 제일 쌉니다. 이렇게 올려. 대통령이 OECD 늘 얘기하잖아. OECD. 그럼 OECD 기준 제일 쌉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개 보수 비싸다고. 단지 요거 X만 얘기한 거야. 몇 프로가 아니고 얼마 10억에 양타 치면은 1800인데 1600 받았다고 뭐라 아유. 예? 예? 맞잖아요. 근데 그게 많은 게 아니에요. 10억에 그럼 적은 거지. 900만 원이면. 이제 외국 같으면요. 10억짜리 거래하면요. 돈 얼마냐? 5천만 원 줘야 돼요. 네, 싼 거예요. 우리나라. 네? 비싼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돈 줄 때는 아깝죠. 여러분 중개사 벌 때는 기분 좋지.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서울에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좀 비싸잖아요. 우리가 강남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에요. 월. 그럼 1억 2천이죠. 연간. 광고료 하면 2억 나가요. 연간. 2억인데 그러니까 연간 2억이면 계약을 몇 번 해야 돼? 네? 3번 하면 임대료 나오고요. 매매 4번 하면은 생활비 나오고요. 5번 하면 비자금이 나오는 거예요. 서울에, 강남에. 근데 강남에 연간 5번 거래가 될까요? 쉽지가 않거든, 요즘.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요즘.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서 잘 그걸 보시면서 그 싼 게 우리는 1600이 비싼 게 아니에요. 싼 거지. 그러니까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중개 보수 인상합시다. 예, 이제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쓸데없는 거나 뭐 해. 이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지. 자, 우선은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자, 여러분이 139번 문제인데 여러분 137번이나 138, 139가 다 비슷한 유형인데 우리 시험 문제가 올해 또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대출 규제. 그래서 올해는 LTV 40%, DTI도 40% 하니까 40, 40으로 출제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139번 이런 문제가 중요해요. 자, 1억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갑은 A은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 A은행의 대출 승인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갑이 추가로 대출 가능한 추가로의 동그라미.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추가로가 중요한데 LTV는 주택 가격에 대해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네,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자, 주택 가격은 4억 원. 담보 인정 비율은 얼마? 70%. 요게 4억일 때 70%가 돼요. 그럼 대출 가능한 금액은 최대 얼마? 2억 8천만 원이 이렇게 나와요. 자, DTI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또는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분모는 아까 뭐가 돼요? 여기서 분모는 연간 소득 분모 연간 소득 얼마? 4천만 원. 여기가 몇 프로? DTI 50% 소득 대비 부채. 그럼 4천만 원 50%니까 2천만 원 되겠죠.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연간 원리금 상환액. 그럼 이것은 대출금액.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액 뭐를? 연간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겠지. 이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인데 문제에서 몇 프로? 이게 0.1 연간 저당 상수 0.1 그러면은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양변에 0.1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 10을 곱해주니까 얼마? 2억 원.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 두 금액 중 어떻게 공통되는 부분, 두 금액 공통되는 부분 얼마? 2억. 네, 그러니까 2억이에요. 공통되는 부분. 그럼 2억 중에서 기존 대출 받은 금액 얼마? 1억 원을 빼야겠지. 이미 받은 금액 빼야 뭐가 나온다? 추가. 네.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얼마냐?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2억에서 1억을 빼니까 얼마 나온다? 1억 원. 예, 이 추가로가 시험에 여러분 많이 출제를 한다. 최근의 흐름.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1번 문제로 가는데 여러분이 이 LTV와 DTI를 구할 때는 LTV와 DTI를 구할 때는 이건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해요. 자, 상업용 부동산은 뭐를 적용한다? 상업용 부동산은 LTV와 부채 감당률을 적용해요. 자, 141번 문제 보시면은 금융기관이 대출 내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묻는데 거기에 대부 비율은 0.8인데 상업용 부동산의 평가 가격은 얼마? 15억 원. 자, 부동산 가격 얼마? 15억 원. 대출금 이 차지하는 비율 0.82야. 그럼 15억에 0.8을 곱해주니까 얼마? 0.8을 곱해주니까 12억 원 나오고 또 하나가 이제 뭐가 나오죠? 부채 감당률. 요 두 가지를 물을 때는 상업용 부동산인데 부채 감당률이 문제에서 1.2 이상인데 연간 순영업소득은 얼마가 나온다?
우리가 1억 5천만 원. 자, 분자인 연간 순영업소득은 1억 5천만 원. 분모는 부채 서비스액인데 연간 저당 상수가 줘졌죠. 연간 저당 상수 줘주면 요 수식을 이용하는데 요까지 얼마? 0.1. 요게 얼마 이상? 1.2 이상. 그럼 분모 분자 10을 곱해주면 여기 10 얼마? 5억 원. 요거는 1이죠. 그러면 대출금은 얼마? 1.2분 얼마? 15억 원. 분모 분자 10을 곱해주니까 150억 원을 12로 나눠주니까 얼마? 12억 5천만 원. 그럼 요 두 가지 대출 조건을 모두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공통되는 부분. 얼마? 12억 원. 12억 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 자, 여러분 LTV와 DTI는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고요. LTV와 부채 감당률은 뭐에?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 올해는 요 밑에 거보다는 올해는 요 위에가 출제 가능성이 높다. 올해 시험은 위에가. 그래서 잘 확인. 요거 몇 번 풀면요 답이 보여요. 그래서 잘 확인해 두시고 잠시 쉬고 142번, 143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